독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헨리 여권 지수, 헨리 파스포트 인덱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전 세계 192개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여권 파워를 과시하는 명실상부한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고국을 떠나 기꺼이 한국 국적을 선택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동유럽의 소국 몰도베에서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온 그녀에게 한국 여권은 그 꿈을 완성하는 마지막 핵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혈육과의 관계 단절까지 감수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엘레나의 중대한 선택은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면서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사는 한 여성의 희생과 깊은 사랑, 그리고 삶의 중대한 선택이 엮어낸 여정을 밀도 있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레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레나입니다. 저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몰도바라는 나라에 대해 생소하실 것입니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하며 인구 약 260만 명 규모의 작은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곳 역시 몰도바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로서 포도밭과 옥수수밭을 가꾸시며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하지만 농사일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어린 시절 전기가 빈번하게 끊겼고 혹독한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두꺼운 담요의 의지에 잠들어야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엘레나,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열어주어야 한다. 는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늘 최고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공부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집에 컴퓨터는커녕 인터넷 접속도 불가능했고 교과서는 친구들과 번갈아 가며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숙제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몰도바의 수도 키시노우, 치시나우체에 위치한 국립대학에 입학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저희 가문에 있어서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제가 가문에서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몰도바의 대다수 청년들은 대학 진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찍부터 농사일을 돕거나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더욱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는 국제적인 기업에 취직하여 해외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몰도바라는 한계를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 가족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 후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국제물류회사에 취직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저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엘레나, 이제 너는 성공했어. 너는 우리 마을의 영광이다. 그러나 저의 목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했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빠른 속도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한국지사로의 파견 제안을 받았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 시점까지 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미미했습니다. 어릴 적 시청했던 몇 편의 한국 드라마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강국이며 그곳에서 근무하면 더 큰 직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2년간의 한국 파견 근무를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지만 동시에 큰 걱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지 않니? 엘레나, 혼자서 괜찮겠니?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저는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2019년 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제가 받은 첫인상은 모든 것이 극도로 청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신속한 출입국 절차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몰도바의 공항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했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정시에 정확하게 도착했고 카카오맵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목적지를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 초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영어는 능숙했지만 한국어는 정말이지 어려웠습니다. 회사 업무는 주로 영어로 처리했지만 거리를 걷거나 상점에 들어갈 때마다 한국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이도가 높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길거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길을 물으셨을 때 저 잘 몰라요 라고 겨우 답했던 경험이 저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어를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겠다고 절실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현지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협력 관계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은 낯선 타국 땅에서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한국 음식을 먹다가 매운맛에 심하게 기침을 했을 때 준혁이 물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한국 음식 중에는 매운 요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따뜻한 마음에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주말마다 서울의 명소를 함께 탐방했고 준혁은 저에게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몰도바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준혁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며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행복한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도요. 준혁과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팀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식 회식 문화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잔이 오가고 한국어로만 대화와 웃음소리가 난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은 입맛에 맞습니까? 매운 것을 잘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듭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맵습니다.
그는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는지 괜찮습니다. 저도 외국 음식을 먹으면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라고 농담을 건네며 저를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준혁과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외적인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에게 몰도바의 전통과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준혁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한국 생활은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컸으며 때로는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혁이 주말 서울 투어를 제안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압도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혁이 한복 체험을 적극 추천하여 저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전통을 온몸으로 체험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몰도베도 이 아에라고 불리는 여성 전통복이 있으며 한복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몰도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몰도바 전통 의상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준혁이 저를 남산타워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곳이었기에 그곳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거대한 도시네요. 몰도베는 이렇게 높은 건물도 많지 않고 야경도 이런 웅장한 느낌이 아닙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한국에 오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엘레나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는 훨씬 더 삭막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따뜻한 한마디는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완전히 잊게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매주 주말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홍대 등 수도의 명소들을 누볐고 심지어는 바다를 보고 싶다는 제 말에 부산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준혁이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해 줄 때마다 저는 항상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불닭볶음면을 드셔보세요. 준혁이 농담을 던지면 저는 저를 죽이려는 건가요? 라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함께 웃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회사 동료에서 친구로 그리고 어느덧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비자 만료 시점과 몰도바로 복귀해야 할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2년간의 해외 파견 근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종료 시점에는 몰도바 본사로 반드시 복귀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준혁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준혁이 결혼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희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묻자 준혁은 매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결혼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더 이상 몰도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제안에 제 마음은 격렬하게 동요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준혁과 함께하는 삶은 제가 간절히 바라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도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제 가족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몰도바는 이중 국적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몰도바 국적을 필연적으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 제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혁에게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번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가족과 직접 상의해야만 해.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러 함께 몰도베 가요. 부모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결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준혁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엘레나. 부모님을 직접 뵙고 저의 진심을 온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준혁과 저는 짧은 휴가를 내고 몰도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준혁은 몰도바의 풍경을 바라보며 신기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고향이군요. 맞아요.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저희는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제가 준혁을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일순간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러운 태도로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우리 딸과 결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엘레나가 몰도바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몰도바를 떠나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몰도바 국적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레나가 가족을 등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함께 가족을 영원히 지킬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너는 우리의 첫째 딸이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않니? 하지만 몰도바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를 등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결정이 아니겠니? 그 말을 들은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기어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가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더라도 준혁 씨와 결혼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당신들의 소중한 딸입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부모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엘레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가 언제든지 몰도베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연을 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준혁의 진실된 마음에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단다, 엘레나. 그곳이 한국이든 몰도바든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부모님은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염려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더욱더 노력해야 해. 몰도베에서 며칠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낸 후 준혁과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준혁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엘레나, 이제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시간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준혁에게 미소로 응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때야. 하지만 가족도 사랑도 모두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심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았습니다. 드레스 선정, 예식 장소 물색, 하객 초대 등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준혁과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지치기도 했지만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엘레나, 부모님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정식 초대합시다. 결혼식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잠시 주저했습니다. 몰도베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고 비행기 표값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선뜻 오시겠다고 하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면 됩니다. 당신의 가족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직접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께 정식으로 초대장을 발송했고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부모님도 결국 한국 방문을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편지에 이렇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너와 준혁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겠지. 우리는 한국에 가서 너희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과 동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감격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영상 통화로만 보아왔던 가족들을 실제로 영접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오셨네요. 부모님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엘레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네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이고 정말 기쁘구나. 그날 저녁, 저희는 서울의 호텔에 도착했고 부모님은 처음 접하는 화려한 도시 풍경에 경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야. 몰도베에서는 이런 환상적인 야경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 곳곳을 직접 구경시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단지 결혼식만 보고 돌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서울의 여러 명소를 보여주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몸소 체험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경복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전통 건축물의 장엄함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엘레나, 여기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형태의 건물은 몰도베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어.
저희는 함께 한복 체험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전통 한복을 입으신 모습을 보고 준혁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멋지십니다. 부모님도 즐거워하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동생들은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한국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명동으로 이동하여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떡볶이, 어묵, 붕어빵까지. 부모님은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다소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떡볶이라는 음식, 정말 입맛을 당기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놀랐는데 묘한 중독성이 있구나. 며칠 뒤에는 남산타워에도 올랐습니다. 몰도베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서울의 찬란한 야경에 부모님은 감탄사를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서울은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야. 엘레나가 왜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겠구나. 그리고 부산으로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을 보시면서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몰도베도 강은 많지만 이렇게 광활하고 푸른 바다는 난생 처음 본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셨고 준혁과도 점차 친밀해지셨습니다. 준혁은 항상 부모님을 세심하게 배려했고 몰도바 음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형태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준혁은 단정한 턱시도를 착용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문득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달리 부모님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넌 지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만 하면 돼. 결혼식은 시종일관 감동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준혁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셨고 양가 가족들은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부모님은 저와 준혁에게 조용히 당부하셨습니다. 엘레나, 이제 너희 두 사람의 미래는 우리가 아닌 너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너희를 응원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저희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저희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모님과 동생들은 다시 몰도바로 귀국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엘레나,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족은 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한국에서도 몰도베에서도 우리에게 자주 연락하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밝고 나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갈게요. 부모님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가족들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준혁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내 뿌리는 몰도베에 있으며 가족과의 소중한 인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제 곁에는 항상 준혁과 가족의 깊은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결혼 후 준혁과 저는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더욱 중요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고 저 역시 한국에서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며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몰도베에 계신 가족들과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염려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제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최종적으로 취득했고, 이제는 법적인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몰도바 국적을 포기해야 했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도베에 계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국까지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항상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준혁과 저는 몰도바를 방문하는 인사차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준혁은 이번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초대해서 해외여행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고, 저는 그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몰도바 외의 다른 세상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해외여행 계획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크게 놀라시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간다고? 정말 괜찮겠니?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는 기대에 부푼 상태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여행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유럽의 또 다른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당일, 저희는 모두 몰도바의 키시노우 국제공항에서 재회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난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은 저와 준혁을 바라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엘레나, 너희 둘 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구나. 어머니는 제 여권을 보며 신기하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됐구나. 그게 네 선택이었으니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열에 섰습니다. 저와 준혁은 한국 여권을 제시했고 속전속결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매우 친절하게 여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Enjoy your trip, sir. Have a nice day.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들은 몰도바 여권을 들고 심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관은 부모님의 여권을 매우 느린 속도로 확인했고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나라에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부모님은 영어 구사에 익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에 시간이 걸렸고 동생들 역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심사관은 부모님의 여권을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한참 동안 저희 가족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와 준혁은 이미 심사를 통과하여 대기구역에서 부모님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줄에서 힘겹게 심사를 받고 계셨고 저는 점점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데 몰도바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까? 마침내 부모님과 동생들이 심사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아버지는 피로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오래 걸렸구나. 그러게요. 저희 둘은 금방 끝났는데 아버님께서는 많이 기다리셨죠?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알겠다, 엘레나. 네가 한국 여권을 선택한 것이 왜 그토록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로 오랜 기간 염려하셨고, 제가 몰도바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역시 현실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한국 여권을 소지한 너와 준혁이 신속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겠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마음이 매우 무거웠지. 하지만 네가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니? 그리고 지금 보니 한국이 너에게 정말 많은 기회와 안정적인 삶을 제공한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뇌와 갈등이 깨끗하게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족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진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스페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바르셀로나의 경이로운 가우디 건축물을 보고 감탄했고,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닷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엘레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으니 우리도 더 넓고 광대한 세상을 경험해야겠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께 인정받은 순간이구나. 여행이 마무리되고 부모님은 몰도바로 돌아가셨지만 그 스페인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제 이야기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딸 엘레나는 한국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살고 있단다. 한국 여권도 취득했고 준혁이라는 훌륭한 사위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구나. 저는 준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비로소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접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엘레나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권 파스포르트과 같은 의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아래에 적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감동 사연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